한양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를 좀 더 알아볼게요. 근데 대다수의 컨설턴트들이 한양대 옛날부터 어려웠어. 옛날부터 애매하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적을 본다고 했다가 안 본다고 했다가 네. 당연히 우리는 성적을 보지 않는다 라고 했었는데 한양대 또 그 국중대 사정관님께서 어리석은 무슨 소리냐 우리 보고 본다. 있는데 네. 근데 요강에는 안 본다 막 써있고 그랬잖아요. 원점수 표준편차 다 본다. 네. 자, 한양대학교는 재수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 327명으로 열려 있고요. 학종도 추천형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서류형으로 737명,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29명이라는 일부 특수한 과에 대해서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면접형은 4번대죠. 네네네. 네. 아, 면접은 4번인가요? 네, 4번대만 면접형으로 봅니다. 아, 맞다. 그리고 한양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3학7과 수능체죠. 네. 그 전까지는 정말 내신만 1점대 초반 중반 나온 학생들이 한양대 지원해가지고 많이 붙어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이 꼭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 워너비로 딱 꼽혔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뭐 스카이 서성안에 최저가 없는 전형은 평범한 일반고를 안 뽑거나 최저가 있는 전형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못 맞추거나 이런 좀 슬픈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양대가 추천형의 교과 전형의 체제를 신설한 그 속마음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균관대하고 서강대가 교과 전형이 생기고 나니까 학생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서로 경합이 붙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한양대 교과 전형 입결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양대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데 굳이 1점대 후반까지 아이들을 뽑을 이유가 있냐? 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수능 최저가 되는 1점대 후반을 뽑겠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한때는 한양대 화학공학과 이런 데가 커트라인이 1.0이었어요. 지금 가톨릭대 의대랑 똑같죠. 1.0이 컷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1차 합격 컷이. 네. 돌고 돌아서 한 1.2 정도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마지막 한 명이 그랬던 거고 실제 거의 1.0인 애들이 뽑혔었는데 점점점 성적이 이제 하향 추세를 되면서 성균관대 치고 올라오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야 그래도 기본 학원 몇 명 좀 가치는 우리가 뽑자. 맞습니다. 이럴 바에는 네, 자 3학 7 벌었어.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지원 풀을 넓히는 거죠. 그쵸. 네, 자 재수했어? 자 수능 공부 좀 했니? 지난번엔 성적이 잘 나왔는데 수능 안 나왔지? 자 이제 수능 나오면 우리 학교 한번 지원해봐 라는 어떤 의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이한 점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면접이 없고 자소서도 없고 음, 그거를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고수해 왔었죠. 맞아. 한 한양대가. 번도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없었습니다. 네, 면접도 없었어요. 서류평가의 어떤 달인들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서류만으로 그렇게 막 계속 선발하셨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학종을 이제 추천형을 개설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3합7. 네. 의대 3합4. 3합4. 와 세졌다 진짜.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이저 의대를 쓰는 아이들의 6번째 대학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대학이었고 그렇죠. 취업도 거의 100% 이상. 엄청 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선발하니까 거의 뭐 선발 인원이 100명씩 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맞아요. 이제 3합사를 걸어버렸으니 그렇게 지원할 수도 없게 됐죠. 그러니까 지원 전략이 올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거죠. 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네. 특히나 이제 교과 전형 추천형에도 서류평가 10%가 들어가는데 네. 이것도 교과 세특만 보기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선발된 결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네. 네,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뭐 추천형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면 이 3합7이라는 게 물론 탐구 한 과목이라는 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고대랑 또 겹쳐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성균관대로 성균관대도 겹치고, 네. 중앙대도 겹치고. 네, 서울대도 겹치고. 네. 다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요 라인들이 이렇게 3합7이 쫙 돌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간 비인기인 한양 죄송합니다. 한양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인기인 한양대와 중앙대가 네. 얼마나 이게 돌 것인가. 계속해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리지 않은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서류형이죠. 서류형. 물론 면접형도 있긴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패스. 네, 서류형. 이게 전통적인 한양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우리는 학생들 일반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소서도 안 받는다, 면접도 하지 않는다, 수능 체제도 없다. 이걸 항상 강조해 왔잖아요. 교과 성적도 안 본다. 봐요. 근데 이거 세 개를 강조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거는 한양대가 이제 그들하고 그렇게 포장한 거지. 실제로는 한양대 포지션 자체가 면접을 보고 수능 체제를 걸고 그렇게 할 대학은 아니죠. 좋은 대학인데 참 아까워 진짜. 어른들 세대에서는 한양대, 인하공대, 뭐 이렇게 인하대, 공대 이런 게 굉장히 와 거기 좋은 학교지라고 하는데 애들 사이에 인기가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다 깐 게 한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부심이 있죠. 학생들이 진짜 싫어해요. 네. 너무 안 좋아. 너무 언덕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그냥 뭐 성균관대는 깨끗한 이미지 이런 말하면 좀 분하지만 연대가 성대 이미지고 네. 한양대가 고대 이미지다 이런 느낌이. 일단 한양대 정문에서 한양대를 보면 고개를 이렇게 보고 높게 봐야 되니까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뭐 108계단이라고 이름 붙은 계단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학관 옆에. 근데 사실 한양대는 그 우리나라 뭐 고시 패스율도 굉장히 높고 로스쿨도 많이 보내고 정말 공부 많이 시키고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입학 전형 설계의 싸움에서 조금 밀린 것 같은 감이 있어요. 학과 이름도 성대한테 졌어. 글로벌 막 삼총사 이름 막 붙여놓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뭐 이렇게 써있는데 네. 여기는 아직도 생명공학. 이름이 안 좋아. 네, 전통을 좀 고수하는 학교긴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애초에 없었잖아요. 네, 자기소개서. 예, 아예 안 받았죠, 처음부터.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안 받았다는 거는 학생부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추출할 수 있다, 우리는. 네.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횡단평가라고 하죠. 그치, 얘네가 죄송합니다. 한양대가 항상 강조하던 게 횡단평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횡단평가라는 말을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쓰고 있죠. 그렇죠. 대부분 다 쓰고 네. 있죠. 근데 그 시초는 사실 한양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그 수상에서부터 네. 이제 상 뭐 받았나 쭉 이렇게 이어서 보면서 자기네 그쪽 평가 방식 좀 강조했었는데 네. 이제 수상 내역도 제공이 안 돼. 네. 님 횡단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수상 빼고 네. 나머지 장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특까지 쭉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한양대는 횡단평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횡단평가에는 종단평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양대는 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떻게 탐구가 연결이 되고 깊이가 깊어지는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과 17살인 고등학교 1학년과 19살인 고등학교 3학년은 그 텀이 굉장히 크고 그 사이에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1년 어른의 10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양대가 얘기하는 횡단평가를 한 학년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한양대는 종단평가, 횡단평가를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횡단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분리해고 나니까 분리해놓고 나니까 약간 의심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추천형 학종은 일반고. 네. 네. 서류형은 특목 자사.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서류형은 특목이라고만 해야 되겠죠. 왜 그렇죠? 수능 체제 때문이에요. 재력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전사고나 자사 이쪽은 수능 체제 맞추는 건 오히려 더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추천 인원도 11%이기 때문에 11%면 2등급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서류형의 인문계는 일반고 비율이 꽤나 높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공대는 일반고 봤을 때 좀 애매하겠다. 공대는 거의 5대5죠. 오히려 특목 자사 비율이 더 높은 학과도 많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퉁쳐서 인문 자율 다 합쳐가지고 한양대가 50% 정도 된다.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 비율이 5대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인문 계열에서 어문 관련 특목고, 외고 관련 학과를 빼고 나면 나머지 학과들은 아무래도 일반고생들의 학교 비율이 높을 거니까 이공 계열에서 일반고 합격생 비율이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결국 뭔가 대학들이 그냥 이쪽 일반고, 이쪽 특목고 이렇게 네. 분리해 놓은 것들 눈에 좀 뻔히 보이고 전형 설계를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이거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자사고 경쟁률이 올해 엄청 올라간 게 이거는 뭐 그냥
소비자라고 해야겠죠. 학부모들이 시류를 이미 다 읽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진학 지도를 할 때 이제 뻔히 대학의 의도를 아니까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입결만 보고 지원시키는 고등학교가 요즘 많이 줄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양대 같은 경우 추천형으로 교과와 학종을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서류형은 또 730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일반고와 특목자사의 비율이 또 조금 더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면접형 사범대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3합7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최저가 없는 전형을 또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또 생깁니다. 근데 최저가 없는 전형을 찾아가다 보면요, 일단 학종 같은 경우에 뭐 중앙대가 있고 뭐 경희대가 있지만 네, 중앙대 경희대도 종합 전형으로 일반고에 들어가기가 또 쉽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건국대, 동국대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전형 네. 그래서 서류 30% 들어가는 걸 쓰다 보면 걔네가 또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데가 광운대까지 내려가 버려요. 교과 전형, 교과 순수하게 딱 본다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수시 협상을 쓸 때 일반고의 1점대 후반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광운대를 6순위로 안정으로 쓰고 그 위를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1등급 후반인데 광운대 죄송합니다.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그 경희대 이하보, 그 이하보가 부담스럽다고 학생들이 겁이 납니다. 이런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탐구도 좋고 활동도 좋지만 진짜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성적입니다. 성적. 네. 그리고 이제 일단 한양대 교과 전형부터 재수생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재수생부터.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교과 전형이 재수생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다.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으로 일단 한양대를 지원해놓고 그 위에 대학들을 쭉 본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양대는 성적 중요하게 봅니다. 맞아요. 네, 절대 안 본다 이런 오해는 일단. 그리고 한양대 학생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자체가 자소서 형태를 띠는 게 좋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어떤 탐구의 동기가 그 전 활동과 또는 그 전 독서, 그 전 탐구가 되어야 되고, 역시 어떤 탐구가 있으면 그 이후의 탐구는 역시 그 전의 탐구에서 약간 확장이나 심화를 해서 학생부를 쭉 탐구들만 모아보면 이 부분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학생부는 한양대에서는 일단 잘 먹히더라. 그리고 다른 대학도 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데 한양대가 그런 평가를 꽤 오래 보수해왔고, 그래서 입학사진관들하고 교사사진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한 번에. 계속 했으니까. 네. 근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사진관 평가 프로그램이나 화면을 공개한 적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한양대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양대는 어떤 그런 것만 뽑아내서 횡단평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대하면 한양대다. AI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한양대가 경쟁률이 워낙 높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읽고 그걸 다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읽었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키워드나 탐구 중심으로 학생부를 프로그램화해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물론 내피셜이지만. 자, 그리고 한양대 3합7 이게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어서 올해 한양대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약간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전에는 이 학종형이 나오기 전에 서류형만 있을 때는 일반고는 2점 넘어가면 사실 거의 안 됐거든요. 그렇죠. 대신상으로. 근데 이 3합7이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추천형을 지원할 때 추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2점대라고 해도 한번 써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 3합7이 있으니까 자사고의 성적이 좀 애매한 자사고들 있잖아요. 그 지방 광역 자사고들. 네. 거기서 한양대 그 추천형을 노리고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결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입결이 뭐 드라마틱하게 내려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양대 대학 설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학 설명회를 무조건 꼭
보셔야 됩니다. 멀어요.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네, 온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대에 대해서 또 요거는 더 해야겠다 이런 건 없으시죠? 끝났죠? 네, 근데 이제 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횡단, 종단으로 탐구 주제를 어떤 연결하거나 심화하는 거를 좀 되게 어려워해요. 그럼 탐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만약에 지금 2학년이다 아니면 3학년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전 연도에 했던 학생부에서 자기가 이것은 조금 내가 신경 써서 했다. 그걸 이제 형광펜으로 일단 줄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올해 교과서 목록이나 목차들을 쫙 오른쪽에 놔두고 그래서 그 탐구 주제, 자기가 했던 탐구 주제와 올해 교과서 목차 중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목차를 표시를 해두고 그 목차 기준으로 탐구 주제를 새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횡단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종단으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주로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받는 학생들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본 학생들이라면 자기 전년도 학생부를 보면서 새로운 학기를 이렇게 설계한다, 디자인한다 할 때 이제 많이들 하는 방법인데 한양대는 그게 특히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나는 분명히 했는데 기록이 안 된 것들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놓으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또 써먹어. 네, 그렇게 해야죠. 아까워요. 네,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했던 건데 선생님들께서 뭐 판단하실 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라고 생각해서 뭐 기록을 다른 걸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것들을 꼭 다시 모아놨다가 다음 학기에 꼭 써먹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강의 있잖아요. 아, 대중 강의. 네네네. KOCW라든지 페이크라든지 네. 그러니까 아니면 테드라든지 네, 그런 강의를 듣고 자기 탐구의 소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영어로 얘기하는 그 강의를 직접 듣고 써머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한양대 학생부 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그거는 생각만 한 거였는데 한양대가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을 때는 조금 어렵지만 그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좋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례를 보고 네, 한양대가 그냥 막연히 사례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대중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몰아서 쭈르르 했는데 이게 한 번에 나갈지 분리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학교 또 쭉 있는데요. 다음에 또 김민철 소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그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에 스카이 서성환처럼 이런 좋은 그 노다지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대학들에서 설명한 것들은 전부 다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또는 입학사정관에게 한번 확인받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 정말 그 합격한 학생들의 모든 로 데이터를 다 보고 판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 조건이 절대 아니고 그냥 충분 조건 정도라고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이번에 가톨릭 대학교에 가서 입학사정관분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의대 입시 업체가, 의대 전문 입시 업체가 공개한 데이터가 자기네 건 전혀 맞질 않는다. 아주대학교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맞는다. 자기네가 보유한 레인지가 이만큼인데 우리랑 전혀 맞지 않는데 왜 자꾸 그걸 신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약간 거기 좀 신뢰를 약간 했거든요. 네, 부모님들도 대학의 공식적인 발표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랩피셜이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이주TV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